현재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의 이름이 빈번하게 오르내리며 국가 위상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팬데믹 중 하나인 코로나가 등장했고 한국이 잘 극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은 가을 겨울이 되는 시점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는 독일마저 확진자가 1만 명에 가깝게 폭발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급기야 하루 1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국과 같은 확진자 추적은 불가능해졌다고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한국과 같이 했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유럽의 고위급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영국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은 런던이 17일부터 코로나19 대응 2단계에 들어간다고 전하면서 애초에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국가가 도입하고 시행했어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여름에 600명 내외이던 코로나가 현재 매일 2만 명을 넘나들며 비상사태를 선언한 시국이기 때문이죠.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 등은 한국은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한다며 전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도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교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현재 해외에서 사는 것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밖에 나갈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에서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코로나 책임론을 중국에 묻고 있어 한국인들도 적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북반부가 가을 겨울로 들어가면서 급속하게 코로나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크게 선전하며 여전히 일 확진자를 50명 이내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잘 나가자 시샘하는 세력 혹은 한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등장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은 코로나도 힘든데 한국을 더욱 당황하게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 한국에서 백신 생산 논란. 한국인들이 상당히 갸우뚱하고 있는 뉴스인데요. 우선 러시아는 자체 개발에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5를 한국에서도 생산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측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에 스푸트니크5 백신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국부펀드 직접 투자펀드 RDIF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날 남미 국가들의 협력을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올해 12월에는 스푸트니크5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도, 브라질, 한국, 중국 그리고 다른 한 개 국가에서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스푸트니크5 백신의 한국 내 생산 결정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드미트리프 대표는 앞서 지난달 중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5의 한국 내 생산과 관련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상은 한국 대형 제약사들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한국 제약사들과 직접 협상을 추진해와 대사관에서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많은 대중들이 신뢰하지 않는 러시아 백신을 왜 생산하느냐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뉴스에서 한국의 K방역 명성을 러시아가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러시아는 한국에서도 백신을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고 홍보할 것입니다. 중국도 한때 한국이 방역국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라고 자체 자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 국가들 중에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한국이 끼어 있냐면서 러시아의 백신을 생산하는 게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가말레아 센터가 개발한 스푸트니크5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스푸트니크5는 그러나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는 달리 3단계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 1 이상 뒤 곧바로 국가가 승인을 받으면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일부 백신은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검증을 받아야 하는 백신이 자칫 전세계 백신 패권에 악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기로 한 국가 중에 중국과 브라질은 자기들끼리 백신 효과를 보증합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번 주 안으로 중국 백신의 3상이 끝난다며 중국의 시노백 백신이 효과가 매우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은 러시아, 중국, 브라질은 정치적으로 백신을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라고 우려합니다. 국내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백신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기도 하며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한국 대중들은 러시아, 한국 내 백신 생산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중국. 미국 싸움에 한국 또다시 끌어들임. 중국이 지난 사드 배치 때와 비슷하게 미중 간 싸움에 또 한국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미국과의 생긴 문제를 미국에 풀지 않고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의 각종 문제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현재 여러가지 무역의 피해를 보고 있죠.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무려 70년 전의 한국전쟁인 6.25라서 더욱 황당함을 연출하는데요. 중국은 6.25를 항미 원조라고 해서 자신들이 미국을 대항해 북한을 도왔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중국의 6.25 전쟁을 미화시키며 미국을 이겼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의 열세인 중국이 미디어 선전을 통해 대중을 쇠뇌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 여전히 미국을 공격하긴 힘드니 이제 한국을 엮어서 반한 감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택배 3사는 BTS 굿즈가 담겨있는 제품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일 웨이보 등에 따르면 윈다 택배는 한국지사 계정을 통해 BTS 굿즈 배송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현재 BTS 굿즈 택배는 잠시 배송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윈다는 배송을 중지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인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다 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윈다가 밝힌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은 BTS의 수상소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서 해외 직구로 BTS 관련 제품을 구매해온 중국의 아미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 BTS 팬은 중국 세관에서도 정상 통관을 해주는데 기업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BTS 제품을 구매할 때는 윈다 외의 물류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팬들은 쓰레기 윈다, 윈다 고소, 윈다 사라져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민족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윈다만 이용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 기업이다 등 윈다의 황당한 조치를 극찬했습니다. 또한 윈다에 이어서 중국의 3대 택배사인 원통택배와 중통택배도 BTS 물류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 제품 겉면에 BTS라고 쓰지 않고 그냥 보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낼 때 거의 다 뜯어봐서 원래 부적합 제품은 아예 중국으로 보내지 않았었고 그 리스트에 BTS가 추가된 것이라 사실상 발송 불가라는 것이죠. 첫날에 BTS 아미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BTS를 좋아하면 매국노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은 한국이 K-팝으로 잘나가는 것을 중국 연예계에서 시샘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지난 사드 때처럼 미국과 관련된 국가를 엮어서 보복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저항감을 한국의 보이그룹에 풀고 있는 민족주의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일본. 매일 부산에 일본 바닷물 53톤 방류. 국내에 일본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일본의 활어 해산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차들이 활어들을 실어온 바닷물을 그대로 부산에 방류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적지 않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일본 활어차가 수산물과 함께 싣고 온 일본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매일 53톤씩 방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리터 생수통 26,50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일본 활어차의 해수 무단 방류 문제가 지적돼 부산항만공사가 계도 활동에 나섰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일본 활어차가 해수를 방류해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이양수 국회의원은 밝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해수 정화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류구역을 지정하기로 계획했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완공일자 또한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재계가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에 일제히 깊은 애도를 표했다. 재계는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고인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계승하자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건희 회장은 파격의 혁신 경영을 통해 새로운 산업인 반도체와 모바일 등 첨단 분야에 도전함으로써 삼성을 글로벌 초량 기업으로 키워냈다며 유가족과 그룹 임직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경제계는 고인의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변신과 성공을 주도하며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며 끊임없이 미래 산업을 개척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 한국 산업 구조를 고루가 가치 첨단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세계 최고의 리더였다며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세계 최고의 리더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고인의 혁신 정신은 우리 기업인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라며 고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경제제도 약의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강한 리더십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견인하셨던 세계의 큰 별, 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님의 별세 소식에 존경심을 담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의 주권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던 고이건희 회장의 말씀이 생각난다. 생전의 기술 발전에 대한 열정이 높으셨던 이건희 회장은 흑백 TV를 만드는 아시아의 작은 기업 삼성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평했다. 경총은 특히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이건희 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은 강도 높은 품질 혁신으로 삼성이 세계가 주목하는 브랜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보국의 대표적인 국민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끝으로 반세기를 지나 100년 기업을 향해 도약하는 삼성의 끊임없는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는 한편, 위기마다 도전 정신과 강한 리더십으로 한국 경제의 지향점을 제시해 주셨던 고이건희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삼성도 노사화합과 경영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경제계에 큰 획을 그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무역업계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회장은 삼성그룹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우리나라가 무역 강국이자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역업계는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려 무역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본 매체는 25일 한국 기업 삼성이 정보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기업을 추월하는 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주역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사망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 회장에 대해 교도통신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사업을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웠다고, 지지통신은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반도체, 평면 TV 등에서 세계 톱클래스의 IT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핵심인 삼성전자는 일본 대기업이 자랑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 확대에 주력했다며, 현재는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취급하면서 스마트폰, TV, 반도체 메모리, 유개발광 다이오드 등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군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사히 신문은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등 독특한 경영론에 주목을 받았다며, 당시 삼성은 세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상품이 없었지만 과감한 투자로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 톱기업으로 키웠고, 삼성그룹 전체의 수출 규모는 한국 수출 총액의 30%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년기 일본에서 지낸 경험과 와세다대 상학부 졸업 학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회장이 소년 시절 일본에서 산 경험이 있고 1965년 일본의 사립 명문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 회장은 마쓰시타, 전기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를 존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기업의 품질 개선과 경영 수법에 정통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울 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만이다.